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8월 24일 토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후 다시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에 대해 옵션 시장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공개 일정이 알려졌습니다. 메타가 MR 헤드셋을 개발하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우버가 크루즈와 협업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2023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아너가 IPO를 준비하는 가운데 차이나 모바일로부터 비공개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 키옥시아홀딩스가 IPO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크게 반응하여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고 선언하며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시장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었지만 파월의 발언이 이를 확인시켜주면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25%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는 각각 1.47%, 1.14%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중소형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주요 기술주는 4%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는 주었지만 금리 인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악화될 경우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 속도를 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동시장 데이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는 최근의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예측대로 진행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회 청문회에서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유지된다면 통화 완화 정도를 계속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의 시장 혼란이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연말까지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본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이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는 엔화의 강세를 유도하며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두 중앙은행의 정책 경로가 달라지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후 다시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에 대해 옵션 시장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 시간으로 8월 29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과거 6분기 동안 수익과 매출 기대치를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옵션 시장에서의 스트레드 가격은 엔비디아 주식이 실적 발표 후 9.7%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변동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스트레들은 주식의 방향성보다 변동성에 베팅하는 전략인데 엔비디아의 경우 주가가 141.86달러 이상 상승하거나 116.7달러 이하로 하락해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135달러 이상으로 오를 확률을 25%, 137.5달러를 넘길 확률을 22%로 보고 있으며 142.5달러를 넘길 확률은 16%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19% 이상 하락할 확률은 8%로 보고 있으며 19%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11%로 보고 있어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애플이 2024년 9월 10일에 새로운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새 아이폰은 9월 20일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출시는 애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최근 몇 분기 동안 부진한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 판매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은 프로 모델에 더 큰 화면과 새로운 카메라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인공지능 도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애플워치 10 시리즈는 화면이 더 커지고 얇아지며 에어팟 라인업도 새롭게 단장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M4 프로세서를 탑재한 새로운 맥 모델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메타가 애플의 비전 프로와 경쟁할 예정이었던 고급 MR 헤드셋 개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 헤드셋은 2027년 출시될 예정이었으며 고해상도 마이크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품 리뷰회 이후 메타는 해당 부서의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메타는 이전에도 저조한 판매 성과를 기록한 퀘스트 프로 생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우버는 2025년부터 GM의 자회사인 크루즈에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버는 이미 피닉스에서 웨이모와 유사한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확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확대하려는 우버 전략의 일환입니다. 크루즈는 지난해 약 35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미국 내 운영을 일시 중단했지만 올해 봄에 세계 도시에서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2023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7월 신규 주택 계약 건수는 10.6% 증가하여 연간 73만 9천 건에 달했으며 이는 모든 주요 지역에서의 판매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낮아진 모기지 금리와 주택 건설업체들의 판매 인센티브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기지 금리는 2024년 4월 최고치인 약 7.3%에서 6.5%로 하락했으며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준비하면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7월 신규 주택 재고는 올해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억제되어 있으며 7월 신규 주택의 중위 가격은 전년 대비 1.4% 하락하여 42만 9,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아너가 중국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모회사로부터 비공개 금액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번 투자는 아너가 IPO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너는 선전시 지방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번 투자로 개인 및 가정용 기기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베인캐피탈이 일본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인 키옥시아홀딩스의 IPO를 재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약 5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IPO는 이르면 몇 주 내에 시작될 수 있으며 키옥시아의 기업 가치는 약 1.5조 엔 이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인은 2018년 도시바로부터 키옥시아를 인수한 후 상장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IPO는 최근 일본 내 반도체 기업 상장 붐을 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